일단 이거 내리고 방송 좀 길 것 같으니까 좀 일찍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항상 둘이 하면 길어서요. 둘이 하면 어쩔 수 없어. 네네네. 할 말이 많아.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A race on your side, victory. 안녕하십니까? 저는 빅토리 입시랩의 이우승 대표라고 하고요. 윤현준 컨설턴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할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도 있고 현실에 대한 걱정과 아쉬움도 있는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할 말은 수시 1단계 합격자들의 현실을 그리고 공통점을 보고 1단계를 탈락한 학생들의 공통점들도 보면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예비 고1, 고2, 고3 학생들에게 빅토리 선배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빅토리 입시랩의 주관이 듬뿍 들어간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저희 말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과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면서 다년간 함께 해온 학생들이 1단계를 합격하는 모습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들을 이 시간에 공유할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요. 생활기록부를 과연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생활기록부를 직접 만드시는 선생님들이 보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잘 맞는데?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코로나19 이후에 작년과 올해 이제 수시 1단계 합격을 시키면서 보고 배우고 느낀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주관적으로 어떤 학생들이 자신의 성적보다 높은 대학에 합격했는지 그 스토리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1단계 합격자들의 공통점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생기부를 작성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서는 단순 문제풀이식 세특이나 단순 발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런 경우에 학기 마지막에 생기부에 들어갈 것들을 작성해서 오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방향성을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많은 대학교에서 학생부 교과든 학생부 종합 전형이든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바로 학업 역량일 겁니다. 많은 대학교에서 평가 항목 중에 이런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성적이 고르게 향상되었는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생들이라면 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중에서 4가지 성적 중에 하나일 거죠. 우상향을 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고르게 준비했거나 들쑥날쑥하거나 아니면 성적이 점점 떨어졌거나 일 겁니다. 입시를 준비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높은 대학에 합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순위는 우상향하는 학생인데 성적이 점차적으로 오른 모습들을 보면서 발전 가능성과 학업 역량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도전적으로 위와 같은 학생에게는 높은 생기부 점수를 주었고 결과론적으로도 면접에서 성적 많이 올렸네요? 라는 질문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편적인 등급을 유지하는 방향입니다. 네. 자, 이 친구들은요, 사실 어머님들이 보기엔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요, 학년이 증가할수록 성적을 진짜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특히 3학년 때는요, 모든 학생들이 내신에 집중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험 범위도 늘어나고 학교에서 시키는 것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되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많은 체력이 소모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우리 아이들을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런 학생들도 이제 고른 성적을 유지하고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죠. 엄청 높게 대학을 잡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1단계에 합격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 성적이 들쑥날쑥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의 경우는 참 변수가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더 낮은 대학에 오히려 떨어지고요. 올해도 어떻게 최상향이라고 잡아놓은 대학에 합격을 하고 이런 경우들을 보면서 그런 성적을 유지하는 학생보다는 다소 변수가 많이 있다. 정말 이제 마지막에 결과 나올 때까지 노심초사했던 것들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우하향한 학생들인데 이런 부분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많이 쓸 수는 없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2장 정도만 쓰고 교과나 논술로 최저 맞춰서 지원하는 전략을 저는 또 이번에 좀 썼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성적이 상승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좋아했고 성적이 향상된 모습의 학생이 1단계에 합격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자, 하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성적이 상승했다고 너무 높게 대학을 잡아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맞아요.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적정선을 좀 많이 잡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평균 1.5등급을 고르게 유지했던 학생들에게 밀릴 수 있다는 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도전은 한 번쯤 고려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거는 그냥 저희의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인데, 그러니까 그렇죠. 학교에서 우리 대학교에 와서 그래서 넌 뭘 할 거니? 이런 것들이 뻔히 보이는 친구들의 생기부가 있단 말이죠. 그런 친구들이 아마 선발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합격한 학생들 생기부, 1단계 불합격된 생활 기록부 이런 걸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입학사정관님들께서는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우리 대학에 와서 뭐 할 수 있어 넌? 우리 대학에 와서 이거 공부해서 어떻게 성장할 거야? 그래서 1학년 때는 전공에 있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2학년 때보다는 3학년 때 점점 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생활기록부. 그래서 꿈이 점점 좁아지고 구체화되고 이런 학생들이 좀 뽑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빅토리 입시랩에서 가장 많이 있는 경영학과를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학을 준비하는데 어떤 경영학자가 되고 싶고 또한 그 경영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꿈을 이루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네. 단순히 경영에 나는 관심이 있어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나는 스마트팜을 경영해 볼 거야. 왜? 요즘 이제 스마트팜이 항상 시대에 맞춰서 발전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농촌에서도 이런 스마트팜이 이제 생겨야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도시 스마트팜이 또 활성화되고 있으니까요. 네. 이런 경영을 해볼 거야. 나는 또한 이런 정보보안에 대해서 경영을 할 거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해요? 마케팅에 대한 전략 또는 방법도 달라질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런 마케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나의 미래 경쟁사는 어떤 기업이고 해외에서는 어떻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고 적용되고 있는지 이런 기업 조사도 함께 해보시면서 방향성을 잡아 나가면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기부가 과연 준비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네. 예, 바로 이렇게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생기부가 선발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단순하게 경영에 대해서 경영 마케팅 했어요, 기업 조사했어요가 아니라 그래서 넌 어떤 경영학자가 되고 싶은데라는 질문을 점점 더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성적 올라오는 것들 보고 이제 생활기록부 올라오는 것들 보면은 점점 생활기록부가 양극화가 많이 발생하고 상향 평준화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입학사정관님들은 고르긴 골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영이 하고 싶은 거야? 이런 친구들을 많이 질문하고 선발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대학을 가서 어차피 기업에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자, 기업에 들어가 보시면 항상 그게 있습니다. 미래 비전. 그러니까 2030년, 2040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 한국도 이제 국제사회에 맞춰 나가고 있잖아요. 2030년까지 탄소 중립. 그러니까 탄소에 대한 부분. 자, 그렇다면 경영에서도 다른 부분도 아니고 탄소를 줄일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영이라면 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환경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조사를 해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경영학과를 가고 싶은 학생의 경우 생활기록부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융합적인 능력도 어필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활기록부를 마무리할 때 경영에 대한 활동 이거 경영해봤어요, 마케팅 해봤어요, 기업조사 해봤어요 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영인이 되고 싶어서 이런 거 해봤니? 라는 것들을 한번 써줄 수 있어야겠죠. 예, 그렇죠. 새로운 도전을 하는 친구, 네. 그리고 깊은 지식을 탐구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이번에 뽑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은 빠뜨렸네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어문계에서는 과연 어떤 활동을 할까요라고 했을 때 어문 쪽에서 이제 뭐하지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어문론이라든지 문법론이라든지 어문교육 등 보편적인 활동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경영 계열에서도 이제 마케팅, 기업조사, 뭐 재무제표, 소비자 행동론 이런 보편적인 활동들이 많은데 이런 보편적인 활동은 누구나 많은 학생들이 지금도 하고 있죠. 그렇죠. 만약에 생활기록부 학종이 올해 처음이라면 내가 하는 활동이 다 하나씩 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대학에 쌓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요. 정말 개인적으로 봤을 땐 훌륭한 생활 기록부다. 이렇게 보더라도요. 1단계에서는 약간 합격하기가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해야 될 것들만 한다고 해서 생기부가 좋다라고 평가하기가 이제는 조금 어렵지 않나. 내년도 더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나 학생들께서 내가 분명히 경영학에 대해서 잘 준비했는데 왜 1단계가 안 되지? 이러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계실 거예요. 흔히
고인물 학과라고 불리는 이런 보편적인 학과들은 이젠 더 이상 그런 활동들을 한다고 해서 뽑히기가 어려운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죠. 저희들이 경영을 예제로 말씀드리는 이유도 경영은 지금까지 모든 대학에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에 관련된 활동을 할 친구들, 누적 데이터가 정말 비교과 활동에서 많다는 거죠. 그 속에서 나를 어필할 수 있는 활동, 내가 진짜 어느 부분까지 가야 되는지 이제는 더 많은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는 융합적인 모습을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어문 계열은 이제 4차 산업과 어떤 것을 융합할 건지 어떻게 실용적으로 대체할 것인가 AI 속에 인문학적 관점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 뭐 미래 산업과 융합된 모습을 보여야 입학사정관님들께서 이거 좀 신선한데? 라고 매력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바로 이제 저희들이 보면 외고 또는 특목고 이런 학교들에서 활동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죠. 뭐 유전학에 대해서, 미생물에 대해서, 신약 개발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준비는 하고 있지만 이런 보편적인 활동보다는 본인만의 무기가 없는 생기부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매력이 없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뭐 조사해봤어요. 뭐 이렇게 뭐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의 생기부가 좀 매력적이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생활기록부를 마무리하는 학생들은 단순히 뭐 조사해봤다, 노력해봤다가 아니라 뭘 더 알고 싶어서 이걸 해봤는지,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떤 걸 해결하고자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세특이 조금 들어가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대표님의 생각만이 아니라요. 모든 이제 대학 교수님들, 입학사정관들이 똑같은 시각으로 볼 것이라고 아마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네. 자, 그다음 이거는 이제 윤현주 컨설턴트가 한번 해주실래요? 뭐 현실적으로 이제 가장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진로 입장에서 볼 때는요. 꿈이 바뀐 학생과 꿈이 확장된 학생 다 정답이에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대학이라는 우리가 문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열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는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진로가 무엇이에요? 꿈은 무엇이에요? 학과는 정하셨나요? 자,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질문 자체도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학교 끝나고 학원 다니고 집 와서 쉬고 있으면 또 공부해라고 하고 이런 활동이 반복되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고1이 되는 학생들 분명히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년제라는 것들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직업에 대해서 또는 학과 탐색에 대해서 정말 많이 해봤을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3이 되는 순간 잊어버려요. 맞아. 그러면서 이제부터 다시 뭐 해야 되지? 고등학교 가서 생각할래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과가 있는지 아는 학생 다시 한 번 더 많이 없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연습하시고 찾아보시고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꿈이 바뀌고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도 알고 대학도 알고 있다는 것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근데 꿈이 바뀌어서 바뀌는 것도 괜찮아. 근데 정작 꿈이 바뀌면 평가하는 입장에서 생활기록부를 보게 되면 꿈이 완전히 바뀐 학생은 상향대학을 썼을 때 저는 좀 어려움을 느꼈었습니다. 뭐 특히 뭐 예제로 말씀드려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지원을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요? 다른 경우. 다른 경우. 왜? 대학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 반면에 꿈이 이제 이렇게 확장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영학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제 광고의 매력을 느낀 거죠. 광고 효과에 대해서 심취 있게 빠져들면서 광고 홍보과로 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좀 좋고요. 또 생명공학을 준비하다가 한방 재료에 관심이 생겼어요. 왜? 생명공학과 건강에 대한 자료를 찾다가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요. 한방 생명공학과로 변경을 하고 이런 학생들은 상향대학을 도전해도요. 충분히 1단계 합격하는 경향을 많이 봤다는 겁니다. 네,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어문계열 준비하다가 내가 중국어과야, 외고인데. 근데 이제 중국어 통상에 관심이 생겨서 뭐 중국 통상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 이런 학생들이 이제 꿈이 확장된 학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혹은 예비 고1 학생들은 내가 뭘 할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일단 계열이라도 좀 잡고 그리고 서둘러서 좀 진로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학교에서 그런 걸 원하니
우리도 좀 입맛을 좀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학생이 본인이 받은 점수보다 더 좋은 대학에 보내길 희망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컨설팅을 하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대부분 전환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중3. 지금부터 딱 180일 남았습니다. 뭐가 180일 남았냐? 첫 중간고사예요. 좀 잔인하죠? 아직 중3 마치지도 않았는데 저는 벌써 어떻게 180일 남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 전에 여러분들 방학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선행학습이 아니고요. 스스로 어떤 진로를 가질 것인지 부모님과 상의도 한번 해보고요. 우리나라에 어떤 직업이 있는지 세분화시켜보고요. 또 어떤 학과가 어디에 있는지도 지금쯤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 입학 데이터들을 보면서 한 이 정도까지는 내가 준비해 봐야 되겠다. 1차 목표라도 세우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맞아요. 싶습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신 것 같은데요. 다음은 이제 경쟁률을 보고 한번 미리 틀어보자입니다. 뭐 UA 어플라이나 진학사에 가면 이번 연도 경쟁률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머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가고자 하는 학과가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는지 혹은 다소 낮은 경쟁률을 자랑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성적이 높고 생활기록부가 우수하다고 해도 본인만큼 높고 생기부 우수한 친구들이 경쟁했을 때는 합격을 보장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본인이 메인으로 가지고 갈 학과 하나 선택하고 내가 서브로 가지고 갈 수 있는 학과가 어떤 학과인지 먼저 조사해보고 그 학과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생기부에 좀 채워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학과보다는 계열로 접근하시면 좀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년 때는 약간 그런 경우가 있겠죠. 네네. 자, 예를 들어 경영이나 뭐 정치, 외교나 광고, 홍보학과 등등 이런 경우는 조금 메이저고 문과에서 가장 세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좀 다소 낮은 어문 계열로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공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약간 화학과나 이제 물리학과가 좀 더 낮으니까 그렇게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또 의치한약수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난 그래도 이제 연고 갈래, 서연고를 갈래라고 한다면 식품 영양이나 뭐 보건정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빠져가서 갈 수 있는 것들을 좀 신경 써서 준비하신다면은 학교를 좀 높이고 학과를 조금 낮추는 방법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다 여학생 같은 경우는 어치 약한수 준비하면서 약대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생각해 보는데 이 이후에는 또 간호학과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맞아. 그런 경우도 그렇기 있죠. 때문에 간호학과 관련된 비교과 활동도 조금씩 녹여 놓으시면 어차피 의사의 역할도 간호학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도 많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요. 함께 녹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성적이 꾸준히 유지된 친구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1학년 때 의대 준비할 거야 하고 근데 2학년 때 3학년 때 성적이 점점 떨어진 친구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성적이 내가 원하는 성적보다 좋지 못하게 나왔을 때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올해 이제 입시 결과들을 이렇게 보면서 인하대학교 학생부 교과 점수를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경쟁률이 점점 낮아지는 것 경영보다 경제보다 국제통상이 이렇게 실질 경쟁률도 마찬가지고 경쟁률도 이렇게 낮아지고 평균도 낮아지는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당연한 말이겠지만요. 의대 생명과학 및 공학 그리고 식품 순으로 성적이 내려가는 것들을 화면에서 지금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고대 학추 예를 들어 드린 거고요. 의대를 준비했지만 성적이 점점 떨어진다 싶으면은 요 정도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저희 쪽에서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중앙대 교과인데요. 공대보다는 이제 순수 자연 계열이 등급대가 이렇게 낮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에너지, 화공, 전자공보다는 물리가 이렇게 낮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모든 대학교가 다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성적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 내가 갈 대학교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폭넓게 등급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좀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교과 성적으로 맞아요. 그냥 이제 순수 이제 학과로 갔을 때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저는 이번에 이거 보면서 대학교가 정말 뽑는 게 오히려 어머님들이 왜 이렇게 깜깜이 전형이다라고 말씀을 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는 가긴 하더라고요. 이번에 컨설팅하면서 정말 다양한 케이스들 그러니까 고른 기회도 있고 재수생도 있고 농어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생활기록부가 중심이 없이 그냥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학생, 소위 제가 별로 좋지 않다고 말하는 학생, 이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3.5등급 친구들이 있었는데 꼭 상위권, 인서울 이렇게 하고 싶다 해가지고 좀 높게 썼죠. 그래서 경희대까지 지원을 한번 해봤는데 생활기록부에서 이 친구들의 꼭 하나의 장점들을 한번 뽑자면 엄청난 독서량, 그리고 독서를 통한 활동 연계,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었고 전공성은 그냥 뭐 중구난 뭐 다양했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경희대 1차에 붙고 뭐 건국대 1차에 붙고 이렇게 있었어요. 물론 이제 내배수라고 할지라도 일반고 중에서 일반고였거든요. 뭐 특목고 같은 일반고가 아니었어요. 근데 내신 3.5가 붙기가 다소 어려웠는데 붙어버렸더라고요. 뭐 사실 경희대 같은 경우는 2등급 후반 때도 생활기록부 보면서 이 정도면 조금 부족할 것 네, 같습니다라고 맞아요. 이야기할 정도인데요. 3.5 이 학생이 이제 합격 소식에 물론 1차지만 들으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었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1단계로 합격한 친구들의 공통점을 찾으려고 했었죠. 그게 바로 독서였다고 생각해요. 지식을 누적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독서. 그것들 통해서 전공에 관련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활동을 얻고 깊이 있게 준비하면서 아마도 제 생각에 입학 사정관님들께서 이렇게 지식을 습득하는 친구, 활용하는 친구, 탐구할 친구 정도라면 우리 학교 와서도 할 거야 라고 평가를 하셔서 뽑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비대면 상황도 좀 많았기 때문에요. 일단 지식을 확장할 수 있는 것들은 자 우리 MZ 세대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지식을 확장하니? 유튜버요. 네, 맞아요. 예, 이런 것 부분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지식의 창구가 책 이렇게 아마 성립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하지 않았나 저희들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보았습니다.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활동이 많이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집에서 너가 뭐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럼 하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게 뭐야? 라고 하는데 독서.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지 예. 않을까? 그리고 오늘도 수업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비슷하게 해주는데요. 한 친구가 손을 들더니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독서 이제 안 들어가지 않나요? 네, 예, 그래서 맞아요. 얘기했어요. 안 들어가니까 안 해도 돼. 아이가 저를 한참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풀어줬죠. 서울대 기준을 함께 이야기해 줬고요. 독서는 독서란에 들어갔을 때 너가 단순히 어떤 책을 읽었다라고만 되어 있지 무엇 때문에 읽었는지는 면접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어. 하지만 너가 진짜 필요한 부분, 심화를 하고 싶거나 궁금증 또는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심화 학습으로 한다면 교과 세특이나 진로 활동 또는 동아리. 예.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과 소통을 하면서 이런 책을 통해서 이렇게 심화 학습을 했어요. 라는 보고서를 적어내게 되면 그것들을 기록해 주신다는 거죠. 저는 요번에 하면서 가장 신기하고 가장 대박인 게 바로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영상 보고 계시죠? 우리 친구들 독서를 조금 이렇게 뭐 다 읽진 못하겠지. 뭐 국부론 뭐 이런 거 언제 다 읽어? 뭐 자유론 이런 거 어떻게 다 읽어? 근데 이제 조금 읽고 선생님한테 이제 제출하고 나중에 시간 날 때 좀 더 읽어보고 그렇게 해서 생각하는 힘을 조금 키웠으면 하네. 사실은 책 내용 보는 것도 똑같지만 논문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차를 보고 나서 전체가 아니고 필요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네, 맞아요. 예, 그 필요한 부분을 일단 우선 먼저 접근하라는 겁니다. 음. 그리고 그게 아마 목차 중간에 들어가 있다면 그렇게 들어간 연결의 흐름이 있을 거예요. 네. 그것들을 시간 날 때 전부 세부적으로 읽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자, 이거는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생 및 학부모님이라면 학생은 공부를 좀 하는 학생일 것이고 다른 애들 PC방 갈 때 공부하고 있잖아요. 학부모님들은 교육에 관심이 많고 우리 자녀가 중학교 때는 우리 애 좀 공부 잘해, 뭐 똑똑해, 영재야 이런 소리 들으시면서 살아왔던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보실 거예요, 이 방송을. 근데 고1 때 갑자기 사춘기에 와서 말 안 듣는 학생과 애타는 학부모님들도 계실 겁니다. 속상하겠다. 이럴 때는 그렇겠죠. 다시 중학생 때 사춘기가 좀 오지 왜 이제 오냐고. 예. 혹시 아드님? 전혀. 자, 근데 이렇게 훌륭한 학생이 고등학생만 오면 학교만 오면 바보가 되고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 이유가 뭘까? 라고 한다면 그거 이유 또한 저도 독서라고 생각을 해요.
독서를 통해서 책을 읽으면서 다음 나올 내용을 상상하기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기대도 해보고 이러한 학습 효과는 아이를 보편적인 틀에서 탈피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호기심을 해결하는 문제 해결력이 있는 학생으로 성장해 나갈 거예요. 대학은 호기심이 있는 학생, 그 호기심을 해결하는 학생을 선호합니다. 자, 생활기록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호기심이 있어요. 음. 문제 해결하고 싶어요. 이런 느낌의 생활기록부를 잡아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또 학교에서 어떤 것을 평가하는지도 한 번쯤 확인해 보시고요. 내가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선배님 또는 학교 선생님께 직접 한번 문의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학교가 좋아할 상인지. 그렇지 않은 상인지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표는 건국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표를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반절 이상이 호기심을 가지기 위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해봤어? 그거 통해 배운 점 없어? 궁금증이 해결해봤어? 그거 얼마나 전공에 대해 알고 있어? 호기심 가지고 폭넓게 탐구해봤어? 즉 호기심이 있어야 가능할 것들인데 우리 아이들이 호기심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거는 사실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교육 환경에 대한 문제이기도 해요. 이제 선생님들이 그건 답이 아니야. 아, 왜? 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국어도 그래.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는 말을 하지만 이게 답이 아니래. 전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참 그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뭐 자기주도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자, 다시 한 번 더 내용 보세요. 세 글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해 드렸던 거지만 만약에서 학교에서 야 이제 생활기록부 마무리할 거야 수행평가랑 이제 활동 기록지 이런 거 적어와 이러는 학교들 이제 슬슬 나올 겁니다. 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1, 2, 3, 4 이런 큰 틀로 좀 나누고 싶은데 처음에는 왜 본인이 이 진로와 이 활동을 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정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내가 탐구한 활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속에서 뭐 알고 싶은지 좀 정리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이걸 활동이 단순하게 이걸 알았습니다가 아니라 이 활동을 다른 학문과 이제 융합도 해보고 심화도 시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나 앞으로 이런 공부 더 하고 싶다? 이렇게 포부나 배운 점들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항상 질문이 있습니다. 뭐요? 모든 과목에 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전공성을 나타낼 수 없는 과목이라고 하면 진짜 그 과목의 궁금증, 예, 그걸 해결하기 위한 본인의 노력이 기록되어 있어도 정말 좋은 생활기록부입니다. 네, 맞아요. 또한 이제 내가 부족한 학업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갈 대학에 원하는 전공 학업 역량이다. 이렇게 한다면은 첫 번째로는 이 모자른 거 그냥 모자르게 놔두면은 나는 모자른 사람이 돼버리니 맞잖아요. 학업의 부족함을 극복하고자 문제를 해결하고 일단 그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너 어떤 걸 기획할 거야? 어떤 노력을 할 거야? 라는 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 본인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는데 혼자서 하는 친구 별로 안 좋아해요. 선생님과 모자르면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아야지. 내가 부족하면 선생님들과 같이 해보고 친구들과 함께 해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공동체 능력이겠죠. 그리고 어떤 것을 성취했는지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틀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무조건 이 틀을 작성하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활동에 나열은 하지 말자 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또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1학년의 경우에는 진로가 정말 불분명한 친구들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진로는 명확히 정하지도 못했는데 계열 정도는 정하자. 예,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내가 어문 계열인지 경상 계열인지 보건 계열인지 먼저 정하고 그 계열에 해당되는 과목과 또는 탐구 활동에 한번 집중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 본인이 보건 계열을 희망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면역에 대해서 또 최근 이제 가장 바이러스. 중요한 바이러스 그렇죠. 바이러스에 대해서 또는 식품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계열에 관련 노력을 해주시고 이런 활동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한 우리 인생이 또 어떻게 또 꿈이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것보다는 이런 책을 읽고 또 다양한 활동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통합사회 시간 때 사회적 제가 이제 저도 비만이긴 한데
잠시만요. 자, 보지 마세요. 사회적 환경이 이 비만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왜냐하면 거고. 지금 사회적 환경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로 인해서 어떻게요? 우리가 대부분 다 먹는 걸로 스트레스 푸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매운 거. 그럼 자연스럽게 비만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아, 요즘 스트레스 받으세요? 아닙니다. 자, 그래서 국어 시간에는 또 이거 편집할 거야. 편집. 자, 국어 시간엔 책을 읽고 또 호기심이 생겨서 또 책을 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책을 읽고 호기심이 생겨서 또 책을 읽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계열과 관련된 활동이 꼭 아니더라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좀 요즘 학종 트렌드에 맞춰서 좀 융합적인 인재로 좀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이제 교과 심화가 있겠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나 이런 대학들을 보게 되면요. 학교에서 꼭 전공과 관련된 활동이 아니더라도 그 해당 교과목을 잘 배웠는지 네. 예,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교과를 공부했다면 좀 더 나아가서 어떤 지식을 얻고자 노력했고 그 부분을 어필해 주셔도 참 좋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참 1학년 때는요. 다양한 융합적 활동과 동시에 계열의 적합성을 맞춰서 활동해 주신다면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생명공학을 혹시 준비하는 학생이 성적이 좋으면 의대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고요. 성적이 예상한 것과 다르게 나왔다면 아마 식품 라인으로 방향을 조금 바꾸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1학년 마치고 나면 계열에 맞춰져 있던 내 전공성을 이제는 학과에 맞춰서 전공적 합성을 맞추는 거예요. 여기서 전공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갈 학과가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만약 내가 의대를 준비한 학생이라면 생명공학에 기초한 활동들과 심화된 활동 이렇게 두 가지를 활동해 주시면 계열에도 적합할 뿐만 아니라 전공에도 적합하게 생활기록부가 마련될 것이요. 자, 또한 내가 1학년 때 하는 활동들을 2학년 때 심화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가끔 모든 과목을 전공성에 맞추려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안 하셔도 된다고 했잖아요. 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어도 전공해, 수학도 전공해, 뭐 아니면 과학도 전공해 이렇게 맞추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네. 자, 내가 고등학교 때 교과목을 잘 이수했는지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꼭 모든 전공을 교과, 모든 과목에 맞출 필요는 없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본인의 활동의 그러니까 진실성을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독서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중요해요, 독서. 그러니까 그렇죠. 예. 작년에도 그랬고 이번 연도에도 그랬고 항상 생활기록부에 보면서 그러니까 뭐 1단계 합격한 친구들 보면은 독서를 항상 함께하는 친구들 자주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서와 함께한다는 것은 본인의 활동의 깊이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나 이거 진짜 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못 배웠던 것들 이 책을 통해서 조금 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독서와 항상 함께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평소에 학생의 책상 위에 독서가 좀 있다, 책들이 좀 있다. 이런 학생들은요, 좀 이제 쉽게 이제 이런 독서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요, 학교 선생님들과 소통이 잘 되는데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갑자기 자기 책을 읽었다고 5권, 10권 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있대요. 맞아. 의심을 받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평소에 본인 태도도 정말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생각하시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예, 바뀔 수 있잖아요. 예, 태도는 지금부터 바뀔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조금씩 변화된 내 모습을 학교 선생님들 또는 친구들이 볼 수 있게끔 행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최종 합격 전 1단계 합격자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봤고 그 공통점들을 나의 생활기록부에 잘 녹여내시고 활동을 준비한다면 정말 큰 효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상위권 대학의 경영학과를 희망한다고 하면 누구나 경영에 대한 준비가 철저할 겁니다. 그 경쟁자들 사이에서 내가 왜 뽑혀야 하는지 이유, 근거를 정리하고 제시할 시기가 바로 생활기록부 마감 시기입니다. 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대학에서 제가 취업과 관련된 강의를 좀 맡아서 하고 왔는데 이런 경우죠. 자, 공기업에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지금 현재 준비하는 게 컴퓨터 활용 능력, 한국사, 예, 기본적으로 커말 이렇게 준비해요. 그럼 물어볼게요. A라는 지원자, B라는 지원자, C라는 지원자 모두 다 조건들이 똑같아요. 그럼 누굴 뽑겠냐는 거죠. 그 외에 내가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회사에 오고 싶어서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네. 결국은 경영학과에 지금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중복된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나만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좀 더 보고 싶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다양한 융합적인 능력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생기부를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잠시 후에 1대1 방송을 통해서 뭐 수행평가도 괜찮고 수시도 괜찮고 정시도 괜찮으니까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조금 구체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